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생태지평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강은주라고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할 OOC 공동행동 네트워크의 사무국을 담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 OOC 공동행동 네트워크는 한국에서 열리는 10번째 아오오션 컨퍼런스에 대응하고 시민사회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결성된 한국의 해양 관련 시민사회 단체 연대 기구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단체들을 비롯해서 18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워오션 컨퍼런스는 2014년에 미국에서 처음 시작됐고요. 이래로 해양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고 참여들과 각 이해관계자들의 실천적 대안을 모색해온 국제회의입니다. 올해 10번째로 4월 28일부터 3일간 부산 백스코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전 세계 100여 개국의 정부, NGO,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요. 지난 10년간의 해양 관련 약속을 점검하고 앞으로 10년간의 행동을 약속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의 바다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부실한 해양보호구역, 플라스틱 쓰레기가 점령해 고기 반, 쓰레기 반이 된 어부의 그물, 그리고 남핵으로 말라가는 수산자원,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 문제와 같은 비윤리적인 어업과 불투명한 정보, 갈 길이 먼 국제 해운 탈탄소, 해양 생태계의 수용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해상풍력 정책. OOC 공동행동 네트워크는 OOC의 개최국으로서 한국이 책임을 갖고 이런 위기 앞에 바다를 보호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조속하고 담대한 행동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오늘 우선 이 자리를 열어주신 진보당 정준덕 국회의원님의 인사말로 시작을 하겠고요. 이어서 해양보호구역, 해양오염 방지, 지속가능어업, 기후위기 대응 각 분야별로 저희 OOC 공동행동 네트워크의 요구를 간략히 설명드린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준덕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보당 원내부대표 전종덕입니다. 오늘은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기념일이만큼 해양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오늘의 기자회견이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한개 국제회의인 아오오션 컨퍼런스 제10차 회의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해양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회의인 아오오션 컨퍼런스는 올해 우리나라가 개최국입니다. 개최국으로서 우리나라는 선진적인 해양 정책 선언을 통해 국제사회와 해양 환경에 기여할 책무가 큽니다. 이에 오늘 국회와 시민사회는 아오오션 컨퍼런스 개회에 앞서 지속가능한 바다를 위한 공동 요구를 발표하고 정부의 해양보호 관련 정책과 실천을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오늘 18개 환경단체가 뜻을 모아 발표하는 바다를 위한 공동 요구는 해양보호구역 확대, 해양오염 방지, 지속가능한 어업, 기후위기 대응의 4가지 주제와 15가지 요구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오오션 컨퍼런스가 해양오염, 불법 어업, 기후변화 등으로 위기에 처한 바다를 지키기 위해 구체적인 보호 약속을 만들고 이행을 촉구하는 회의이니만큼 정부는 오늘 발표하는 시민사회의 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행을 약속하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개최되는 아오오션 컨퍼런스가 대한민국의 해양 생태계 보존 약속을 선언하고 지속 가능하고 모두를 위한 바다의 이행의 중대한 계기를 만들기를 바라며 저 또한 해양수산부가 속해 있는 노계수희 국회의원으로서 시민사회와 함께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의 협력을 촉진하고 관련 입법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후해양정책연구소의 박선화 팀장님께서 한국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해양보호구역 관련한 저희의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쿤밍
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한국 정부 역시 2030년까지 바다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공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해상 생물다양성 보호를 주요 목표로 하는 BBNJ 협약을 비준하여 공해에서의 해양보호구역 확대에도 역할을 다하기로 국제사회에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 지정 규모는 우리나라 해양관할권, 즉 EEZ의 3.05%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난 4월 11일 해양수산부가 제주도 관탈돌 주변 해역을 해양생태계 보호구역으로, 제주 신도리 주변 해역을 해양생물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 고시한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나 2030년까지 30%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아직 요원해 보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 30% 달성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3.05% 수준인 현재 해양보호구역을 약속한 30%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관탈도 지역과 같이 대형 해양보호구역 등을 적극 발굴해야 합니다.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장과 더불어 해양보호구역이 국가적 차원에서 실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이름만 보호구역이 되지 않도록 관리 효과를 개선해야 합니다. 해양보호구역 내 규제 수준을 높이고 낚시 제한구역 등 과도한 어업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해양시민과학과 민간연구 거버넌스를 확대하여 보호구역 지정 이후 과학조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장기적인 자료 축적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BBNJ의 21번째 협약국가로서 한국 정부 역시 공해 보호구역 확대와 공해상의 해양 이용 및 보전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약 일주일 뒤인 4월 28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제10차 OOC가 한국 정부의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대한 굳은 의지와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해양 오염과 관련해서 환경운동연합 김소울 활동가님이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운동연합의 김소라 활동가입니다. 한때 SNS를 뜨겁게 달군 영상이 있습니다. 바다거북의 코에 플라스틱 빨대가 꽂혀 괴로워하는 장면을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 영상 이후 플라스틱 빨대를 줄여야 한다는 인식은 널리 확산되었고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종이 빨대로의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바다와 해양 생물들의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 중 플라스틱 빨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바다는 해양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약 14만 5천 톤의 해양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400톤의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업활동 중 버려지는 그물, 부표, 낚싯줄 같은 어구 쓰레기는 해양 생물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됩니다. 매년 우리 바다에 버려진 그물에 걸려 죽는 해양 생물의 수는 전체 연근의 어획량의 10%에 달할 정도입니다. 지느러미가 잘린 채 발견되는 돌고래, 낚싯줄을 가득 삼긴 채 떠밀려온 바다거북은 이제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었습니다. 우리 바다는 점점 오염되고 해양 생물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해 전 수산업법 개정을 통해 어구의 전생애주기 관리를 강화하고 어구 실명제를 도입해 책임 있는 어구 사용을 위한 법적 기반은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적용되기 어려운 제도로 인해 여전히 바다 곳곳에 그물이 버려지고 있고 보호구역조차도 스티로폼 부표로 뒤덮여 있습니다.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제도적 보완 없이는 머지않아 바다는 생명보다 쓰레기가 더 많은 공간이 될 것입니다. 제10차 아우어션 컨퍼런스의 개최국으로서 한국은 해양 오염을 줄이기 위한 실현 가능하고 선도적인 정책을 발표하고 이행할 책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는 한국 정부의 해양환경 정책을 끝까지 모니터링하고 감시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속가능 어업 분야는 환경정의재단 하우린 캠페이너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환경정의재단 하우림 캠페이너입니다. 한국은 세계 1위 수산물 소비국이며 EU,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 세계 5위 수산물 수입국입니다. 우리 국민 1인이 소비하는 수산물은 연 70kg에 달하는데 이는 일본 46kg, 미국 22.3kg임을 고려하면 그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산물은 주요 식량 자원임에도
바다에서 우리의 식탁까지 오르는 과정에서 누가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어획했는지 많은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정보가 결여되는 동안 해양 생태계는 빠르게 그리고 크게 훼손되고 있으며 기후 위기는 이 위협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불법 조업과 남획, 혼획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채 수산 자원은 고갈의 위기를 맞았고 생물 다양성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어업의 불투명성은 윤리성의 결여와도 맞닿아 어업 노동에서 착취를 일으키고 인권을 유린하는 관행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와 식량 안보라는 큰 위협 앞에서 지속가능 책임감 있는 어업 국가로 나아가야 하는 한국의 역할은 중차대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다음의 사항을 촉구합니다. 수산물 유통 과정의 전 과정의 불투명성을 근절해야 합니다. 국내산 수입산 수산물이 모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획되었는지뿐 아니라 어디서 가공되고 유통됐는지 모든 정보를 대중에 공개하여 안전하고 환경적이며 윤리적인 수산물을 담보해야 합니다. 어망의 포유류 혼획을 근절해야 합니다. 혼획 방지를 위한 방법을 적극 지원하고 보급할 뿐 아니라 해양 포유류 보호 법률을 제정해 해양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IUU 어업이라 불리는 불법 어업을 및 불법 어획물 유통을 근절해야 합니다. 원양과 연근해에서 일어나는 우리 어선의 IUU 어업을 빈틈없이 관리할 뿐만 아니라 항만국 조치협정의 완전한 이행, 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 발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합니다. 어선에서 발생하는 노동 착취를 근절해야 합니다. 외국인 어선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를 철저히 감시하며 보호 조치를 선언법에 명시하고 국제노동기구 어선원 노동협약의 비준을 통해 국제사회의 윤리적인 기구로 거듭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이었죠. 2024년 7월 24일 해양수산부는 한국의 바다에 고수온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고수온 특보체계가 만들어진 2017년 이후 가장 길었던 고수온주의보였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71일 내내 특보가 발령되었습니다. 기후위기 앞에서 한국의 바다 역시 안전하지 않습니다. 해양보호구역인 서귀포 앞에 문섬과 범섬의 산호군락은 녹아내리는 모양으로 늘어지거나 뭉그러졌습니다. 해녀들이 열사병을 호소할 정도의 뜨거운 온도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지만 한국은 세계 6위의 선박 보유국이고요. 그리고 한국 수출입 화물의 99.7%가 선박으로 운송이 됩니다. 2050 탄소 중립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수부는 해운 항만 분야의 화석 연료인 LNG 연료를 확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정된 해상풍력 특별법은 해상풍력이라는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법이지만 해양 생태계의 수용량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확대 정책이라는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한국의 해양 시민사회 단체들은 기후변화와 급변하는 우리 바다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으면서 부산에서 열리는 이번 10차 OOC를 계기로 한국 정부가 시급한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먼저 시민과학 등 민간 연구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하는 해양의 기후변화 모니터링과 생태계 보호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보호지역의 효과적 관리, 지속적인 모니터링 확대가 매우 시급합니다. 더불어서 국제해운의 친환경 연료 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LNG 벙커링을 비롯해서 화석연료 사용 및 시설 증선 계획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과 공존하는 해상풍력 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적으로 입지를 제한하고 부정적인 영향의 저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국의 바다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지구의 바다를 보존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해양수산부가 출범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Our
오션, Our Action이라는 이번 OOC의 슬로건처럼 담대한 약속과 실행이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와 함께 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첫 단추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은 환경운동연합 송유진 활동가께서 해주시고 저희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바다를 위한 한국 시민사회와 국회의 요구. 4월 28일 부산에서는 제10차 아워오션 컨퍼런스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정부, 국제기구, 기업, 시민사회 등 여러 주체가 참여하여 해양환경 보전에 관해 논의하고 정책을 선언하는 국제회의인 아워오션 컨퍼런스는 우리 바다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최국인 한국은 해양보호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리더십을 보이고 선진적인 정책을 선언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해양환경 정책은 국제 기준보다 낮은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바다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현재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은 3.05%에 불과합니다. 지정된 보호구역마저도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 채 방치되고 있으며 어업 등의 모든 행위가 가능한 낮은 보호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30%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보호구역 확대 로드맵을 구성하고 시민사회를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해역에서는 인간활동을 제한하고 바다가 회복될 수 있도록 행위 제한을 강화하고 보호구역의 관리 수준을 높여가야 합니다. 매년 줄어들고 있는 어획량은 남획과 불법 어업으로 고갈되고 있는 우리 바다를 보여줍니다. 연근의 어업으로 잡는 물고기의 절반은 어린 물고기가 잡히고 있어 해양 생태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불법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수산물이 어획되는 순간부터 소비자의 식탁 위에 올라가는 순간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고 추적 가능하게 이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어린 물고기에 대한 남획을 감시하고 어획과 양육 과정에서 명확한 모니터링과 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해양 쓰레기 문제도 심각합니다. 연간 약 14.5만 톤의 해양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65.3%는 육상 쓰레기가 강을 통해 바다로 유입된 것, 34.7%는 어업 등 해양 활동으로 생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버려진 쓰레기들은 작은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해양 생물뿐 아니라 우리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에 대한 전주기 관리와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어구 실명제를 도입하여 해양 쓰레기를 줄여가야 합니다. 기후위기로 이례적인 고수온이 발생하면서 해양 생태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해양 생물의 대규모 폐사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기본적인 모니터링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해양 생태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해양 공간에 대한 개발과 해상 풍력의 양적 확대에만 집중한 정책은 해양 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해양 생태계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해양 공간 개발에 대해 철저한 사전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생태와 재생에너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정비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번 아워오션 컨퍼런스의 개최국으로서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해양 정책에 대해 책임 있는 정책 선언과 이행을 이어가야 합니다. 국회와 시민사회는 4개 주제, 15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우리 바다를 위한 한국 정부의 약속을 촉구합니다. 이 요구는 단순한 선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명확한 이행과 평가를 통해 우리 바다 환경 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정부의 약속과 정책 이행 여부를 면밀히 감시할 것입니다. 해양 환경은 우리와 동떨어진 공간이 아닌 우리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바다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4월 22일 국회의원 전종덕 OOC 공동행동 네트워크.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